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김유정 의원님은 그 전에 오래전에 한번 출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요? 예. 네. 다시 한번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다면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에는 폭주, 독재, 경제 이런 단어들이 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악수 정국에서 또 이 말 폭탄으로 좀 옮겨 간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연설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보통 대표 연설 하면은 여당은 특히 이제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을 하고 정부하고도 조율해가지고 새 정부의 이 국정 비전, 기조, 주요 정책. 네. 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야당에게 또 협력을 구하는 그런 이제 손을 내미는다든지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야당도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가 할 일이 없죠. 네. 뭘 성과를 내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주문 그리고 또 야당이 집권 대안 세력으로서 가지는 비전 네. 이걸 또 별도로 그걸 기회 삼아 가지고 또 그걸 국민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연설인데 어제 오늘은 완전히 뭐 다른 정치 연설이었죠. 어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국민의힘 그 전날 대통령 주재로 오찬하면서 서로 손잡고 웃고 했지만은 또 대통령이 서로 잘 지내라고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국민의힘을 그 해산 정당으로 보는 네. 그런 기조가 변함이 없는 걸 보여줬고 또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연설은 그에 맞서서 그 국민의힘이 이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화두를 많이 던졌고 네. 100일밖에 안 지났지만은 뭐 특별히 한 성과를 낼 기간은 아니지만은 이 정부가 보여준 기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국민들의 염려나 불안을 대변하는 그런 연설이 돼서 좀 뭐 어제 오늘 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양당 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평도 나왔었고 오늘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생존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한 그런 이제 좀 언급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공교롭게도 9월 8일 날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 바로 전날 대통령과의 이제 3자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날에 화기애애했던 모습과 어제의 연설은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일부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소신껏 또 본인이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대로 지금 어제 그 연설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그 개혁 입법은 반드시 조속히 관철시키겠다라고 줄곧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제 강조가 된 것이고요. 아쉬운 점을 굳이 찾자면 저는 여당 대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하면서도 네. 소위 톤앤 매너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좀 더 포용하고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좀 더 민생 그다음에 협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네. 아쉬움이 좀 남긴 하죠. 그러나 할 얘기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기조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적어도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매우 노력을 했죠.
탄핵의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국민들에게 쇼처럼 보여도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뭔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적어도 사과 반성을 전제로 한 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의 일단 마음을 얻어서 정권 교체가 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이제 내일이 겨우 100일인데 거기에 대한 끝없는 비난, 비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반대 이게 저는 너무 심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자는 쑥과 마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장동혁 대표 말에 빗대어서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래서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야유 보내면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분이 송호석 원내대표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참 경악합니다. 과연 우리는 협치도 3번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어제 그 모습과 그 반응을 통해서 과연 협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너무 사실상 끔찍한 그런 반응과 발언이었다.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여야 관계가 월요일 날 다짐했던 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지만 또 민생경제협의체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또 협치의 어떤 정신을 살려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 협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협치 준비가 돼 있고 다만 이제 선택은 여당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법과 공영방송 재정의 3대 개혁 특위 또 검찰 개혁을 위한 4개 특위 제로 베이스 예산제 등을 이제 제안을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협치를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도 또 서로에게 이제 공을 넘기고 있는 모양새도 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 민생협의체는 우리 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예 정례화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정례화까지는 확답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걸 하고 싶은 생각 네. 상대당을 그 파트너로 생각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좋은 정치를 해보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서 성과를 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했으면은 그게 지속이 됐을 텐데 네. 그냥 일과성으로 이번에 만났으니까 언론에 발표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또는 이렇게 민생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 정도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위야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쁘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아예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보는 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네. 심지어 그 전날 대통령이 중재로 서로 손잡고 웃고 잘해보자고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한 거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한 건 그냥 포장이었을 뿐이고 네.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그런 존재로 보는데 민생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송원석 대표 말처럼 국정 현안 또 민생 현안을 두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도 그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국회가 이 협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협치의 틀로 굴러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네. 포함해서 정권 전체가 국민의힘을 존재를 인정하느냐, 107명의 국민 대표 국회의원들을 인정하느냐,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느냐, 그것부터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거 아니다. 이 정당은 해체될 정당이다라고 보면 협치란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장애투쟁을 하든 뭘 하든 이제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하면서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그래서 협치하려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메아리가 없는 거죠. 그 입장부터 빨리 여당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첫 번째 질문 그 맥락에서 이제 꼬리의 질문이기 때문에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한 3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민생경제협의체도 얼마든지 공통 공약부터 또 청년 정책 같은 것부터 우리가 우선순위 두고 함께 하자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정당 위원정당 해산 얘기 나오고 우리를 파트너로 안 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일단은 내란 그 세력이라는 그 이미지에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 면면도 봐도 그렇고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매우 위헌적인 이야기. 지금 뭐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그리고 전환기 씨의 기대는 전환기 씨는 매우 극우적인 시각으로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어떤 규정짓는 상징자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위원장당 해산 신발 청구할 겁니다가 아니고 네. 야당이 잘 돼야 여당도 건강해진다라는 차원에서 빨리 거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가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국민의힘의 그런 노력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은 계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네. 그거 극복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협치는 가능하다. 대통령 앞에서도 내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청래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한 협치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 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슈는 3대 특검법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특별한 소득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릴 텐데 본회의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합의 내용이 방금 전에 좀 나온 걸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내용을 좀 살짝 이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3대 특검법의 수정 합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 두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회동의 의미 그리고 내일 이제 본회의까지 좀 짚어볼까요?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 규제 기관인데 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겠다. 그걸 통해서 경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활동 중에 에너지 부처 이거를 갖다가 환경부에 규제하는 환경부에 더구나 이 원전 탈원전을 계속 주장해온 장관에게다가 그 권한을 줘버리는 걸 보고서 네. 대통령 하는 말하고 이게 여당이 하는 거 완전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분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당에서 계속 걱정해온 게 국가 부채 늘어나고 또 그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 도움도 별로 받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가 오히려 그걸 갚아야 되는 그거를 걱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상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재정을 통제하는 그 방식으로 바꾸는 거 반대해왔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강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로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3대 특검 조항 일부를 수정할 것을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좀 많이 수용한 걸로 3대 속보로 특검도 전해졌는데 특히 예를 들면은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이 상당히 좀 수용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검찰 개혁의 그 이유로 생각하면서 비판해 온 게 검찰의 과잉 수사, 네. 압수수색 남발하고 구속 영장 남발하고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별건 수사하고 이런 네. 것 때문에 검찰을 악죄악으로 보고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특검에다가 그걸 더 법으로 보장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지방선거 이걸 이용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연장하지 말고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일단 그 기한 연장 부분은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네네.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을 했다. 아직 구체적인 뭐 뉴스는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네요. 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중순에 표결이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기한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쟁점이 됐던 거는 소위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하는 3대 특검법에 대한 기간, 뭐 파견 인원 연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사 범위를 이를테면 관봉권의 띠지 분실, 네. 뭐 폐기 사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포함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이제 큰 범주였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 합의된 게 있다면 저는 네. 내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면 그걸로 표결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대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서로 간에 협치가 잘 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서로 조금 수용할 거 수용하고 또 논의할 건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치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는 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네.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내일이나 이제 모레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의석수로 충분히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까지 두 분의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우선은 가결은 될 것이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신 분들이 뭐 한 50여 분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민주당만으로도 이건 가결이 되는 건데 네. 국민의힘도 그 표결 여부에 따라서는 뭐 더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본인들이 서약을 했는데 무작정 반대하자니 약속 위반 아닙니까 대국민?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자율투표라고는 하는데 약간 의원들이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회기 중에 열리는 건 어차피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니까 신상 발언 통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주말쯤 이루어질 텐데 저는 발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영호 씨, 통일교 윤영호 씨가 이미 수첩에 명확하게 적시해 놓은 바가 있고요. 네. 윤 씨가 구속영장 이제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윤 씨의 구속영장 자체에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적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진도 있고요. 또 차명폰으로 윤영호 씨랑 통화 시도하려고 했던 네. 택배기사 전화번호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보도된 바가. 그래서 저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있고 또 증거 인멸하려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체포 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네요. 네. 민주당이 뭐 부결시킬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 해도 가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 뭐 소위 말해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공개 투표인데도 그 말하자면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그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뭐 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알기 어렵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은 우리 당 안에서도 조금 동요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발부가 된다고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될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일단 실질 심사할 때 검찰 특검에서 얼마나 이 영장 판사에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근데 증거가 제대로 제시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은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제대로 된 확실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본인이 부인하면은 보통 이제 영장 판사들이 이거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부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그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이 부인하면은 이거는 영장 판사들이 보통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피해자의 이 방어권을 지켜줘야 된다 해서 불구속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본인의 입장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영장 판사에게 어느 정도 명확한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발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2개나 남았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좀 1분씩 정도만 좀 짧게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이제 취임 100일째를 맞아서 기자회견을 이제 갖게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이제 100일에 대한 평가를 A 학점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혼용 무도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의 성적표가 궁금한데요.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자기 고백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00일 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너무 과도한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그러니까 100일 기념 뭐 선물이라고 할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오늘. 네. 얼마 전에 3천 넘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으니까 100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계속해서 국정 운영의 3가지 방향, 네. 내란 종식,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을 강조해 오셨는데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외교도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 그리고 내가 임기 마칠 때 더 높은 지지율로 마치도록 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잘 소통하고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네네. 점에서 저도 A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A학점. 내일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아마 함께 좀 발표될 걸로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예, 그 조 의원님은 몇 점 성적표를 주실까요? 이제 뭐 점수 매길 건 없죠. 왜냐하면 100일 동안 뭐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100일 동안에 이분이 국정기조를 어떻게 잡아왔느냐. 그걸 이제 그게 계속 그 기조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예측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가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실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념적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네. 성장 이야기하지만 성장이 그리고 기업들 성장의 주역을 역할을 하겠다 만들어졌지만 기업들 다 지금 죽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 사지로 모는 정책들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매사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또 뭐 본인 협치 이야기하지만 당은 지금 뭐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해산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조대로 가면은 만약에 뭐 중간에 100일 지나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뭐 제대로 안 되더라.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지더라. 네. 경제 잘못하고는 정권 성공할 수 있는 정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기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이 기조 그대로 가면은 별로 기대할 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조국 혁신당 상황을 짚어보겠는데요. 조국 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 같습니다. 그 지도부의 대응과 또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두 분의 생각을 오늘 한 1분 정도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피해자 측의 대리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도부가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총사퇴해버린 것 그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제3자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전히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걱정보다 조국 걱정이 앞서 있는 그런 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비대위원장 맡아서 결자 해지해라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일찍 등판해서 제대로 해결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비대위원장 만약에 이제 본인이 수락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성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못하면 정치적 미래가 매우 암울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 지도부의 대응이 이제 미흡했다, 부족했다는 이제 다들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 조 의원님께는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조기 등판 가능성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조국 대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이제 이미지 자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 이제 그 시험대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법무장관 될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이후로 조국 사태 또 감옥에 가고 또 조기에 또 사면되고 난 뒤에 나와서 하는 반성이나 자숙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하는 행동들 또 더 무엇보다도 이 조국 대표나 이 당의 가치가 걸린 이 이슈를 다루는 데서 가지고 완전히 반진보적으로 반혁신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거를 그냥 거꾸로 민심에 역행해서 하는 거. 네. 이 사태의 제일 큰 책임자는 조국 대표 본인이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도 본인이 책임자인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다 밀어내고 가장 큰 책임자가 칼자루 지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 민심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미래가 있겠나. 그는 조국의 미래가 없으면 조국 혁신당도 미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치외전 지금까지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